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고틀로 실리콘 몰드 얇게 만들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리콘 몰드를 저는 크게 2D, 3D, 그리고 양면 입체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야무진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2D 몰드와 달리 3D와 양면형의 경우 보통 원기둥 형태 또는 사각형 형태가 되죠. 그런데 안정성을 위해 대상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실리콘이 형성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실리콘들이 있습니다. 작은 친구들이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이렇게 좀 많이 커지면 어떨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몰드 사이즈가 커질수록 실리콘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는데 무거워서 핸들링이 어렵고 두꺼워서 타령이 어렵죠. 재료비를 많이 썼다고 꼭 더 좋은 건 아니라는 슬픈 현실이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아빠 옷을 입고 다니니? 네, 저희 아버지가 맞습니다. 오늘 작업은 간만에 가마 할아범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수상하고 비밀스러운 재료는 시중에서는 석고붕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문구점이나 온라인에서 여러분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에 적셔 꼼꼼하게 눌러주면 대상에 달라붙은 채로 굳어가게 되는데 지금 붙이는 저 붕대들은 나중에는 실리콘이 들어가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작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도 되네? 그럼 저렇게도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디자인과 아이디어 개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친애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상담을 할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내가 제일 쉬운 걸 만들고 있지? 저도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고가 층층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석고는 실리콘으로 채워질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르고 있는 석고들의 두께만큼 몰드로 제작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뭐라는 거야? 네,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1차 석고 바르기가 끝나자 훌륭한 미라가 되었습니다. 2차로 석고를 바르며 거푸집을 만들기 전에 공간을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수상한 재료는 수축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그대로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보통 와인병이나 뚜껑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곤 하는데 가끔은 미라를 포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로 다시 석고를 발라가며 거푸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지로 대상을 한번 감싸 주었기 때문에 지금 발라준 석고들은 1차 석고들과 잘 떨어질 수가 있죠. 거푸집은 반으로 쪼개져야 하기 때문에 한쪽 면을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입체형 몰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거푸집 작업은 조금 더 크게 작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요람인지 관인지 제법 헷갈리지만 포근한 한쪽 면의 거푸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표면 정리를 슬쩍 해주고 마지막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차 석고는 필름지로 공간을 구분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석고 위에 석고를 발라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하면 하나가 되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참사라는 말을 하도 써서 상담을 해드릴 때 그거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면 왠지 모르게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심각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쩍 건조한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재료로는 바셀린이 있습니다. 이영제를 뿌리셔도 되는데 이영제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는 친구가 바로 바셀린입니다. 이영제는 분사형이다 보니 듬뿍 뿌린다고 해도 얇은 틈새나 공간 안쪽으로는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붓으로 바셀린을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한층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바셀린의 효능이 있는데 어느 정도 경화불량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입체형은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퍼즐처럼 맞물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실리콘 몰드를 만들 때는 나사 같은 걸 박아주면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뭔가를 붙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붙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가마 할아범은 글루건 심을 잘라서 붙이고 계시네요. 여러분도 디자인과 상황에 맞게 적당한 친구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신 분들은 이거 그냥 3D 프린팅으로 거푸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제가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프린팅을 이용할 것이고 그게 바로 다음 편입니다. 3D 프린팅으로 거푸집을 제작한다면 더 깔끔하게 제작이 가능하지만 모델링부터 출력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으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마라범 같은 경우는 저와 정반대의 경우죠. 제 손재주를 보실 때마다 이걸 왜 못하냐 라고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도 키오스크 못 쓰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곤 합니다. 네, 효도 별거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시행착오입니다. 제 경험상 새로운 시도가 한 방에 잘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델링을 하고 금형을 제작했는데 애매하게 얇아서 찢어진다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라거나 아무튼 복장 터지는 일은 언제든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먼저 한번 간단하게라도 시도해보며 데이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투탕카멘도 울고 갈 멋진 미라가 완성되었습니다. 도굴꾼이 된 심정으로 냅다 쪼개보고 싶지만 실수로 해먹으면 이번에는 제가 미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고 거푸집이 무사히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1차로 붙여둔 석고 붕대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석고 붕대는 제법 깁스 같아서 특정 부위들은 잘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천천히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 석고를 녹여가며 제거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100번 말씀드린 것보다는 한 번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1차로 붙여둔 석고를 제거해서 거푸집과 원형 안쪽에는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있는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위치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판에 먼저 테두리 위치를 표시해 둔 다음 대상을 고정해 주시면 한층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상을 잘 붙여주고 거푸집도 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탓인지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두께가 얇아 틈새가 좁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들여 실리콘을 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높은 친구들은 실리콘이 중간중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탈포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탈포 난이도가 더 높아서 반복적으로 탈포를 진행하며 나눠붓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가마라범께서 어딜 감히라는 느낌으로 달려오셔서 바로 쫓겨나게 되었네요. 글루건도 제거하고 넘쳐나온 실리콘도 제거하며 조심조심 해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는 법이고 거의 다 왔는데 방심해서 떨어지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간과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실리콘을 붓기 전에 거푸집에 이영제를 한번 뿌려준 다음 작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이죠. 수제 석고 거푸집은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실리콘이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영제나 바셀린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빅데이터 별거 없습니다. 이제 얇은 실리콘 몰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얇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리콘 몰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복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거푸집을 조금 더 효율적인 소재로 쉽게 반복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작업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고 생각해주세요. 실리콘 몰드를 적당히 트리밍해주고 대상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길쭉한 형태라면 몰드가 얇다고 해도 원활한 타령을 위해서는 절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두면 좋지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모든 실리콘 몰드를 굳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실리콘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 몰드를 얇게 제작해 사용 난이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요점은 크기와 디자인 특성을 고려해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거푸집을 이용해 실리콘 몰드를 만들고 몰드를 쓸 때는 이제 받침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거푸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얇은 몰드를 절개했다면 처음 절개한 순간은 즐겁겠지만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고정을 해야 할 때면
고무줄이나 테이프로는 CR도 안 먹히기 때문에 많이 복잡한 심경이 들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그냥 관짝에 잘 눕혀드리고 봉인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몰드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받침대를 따로 만들어주던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오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가마라범께서는 종종 제게 너는 왜 항상 날로 먹으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모든 이들의 꿈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날로 먹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바셀린의 새로운 효능을 발견하는 것처럼 신박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게 묘미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저는 몰드 만들기를 제외하면 똥손입니다. 만약 제가 일반적인 몰드로 지금 작업을 했다면 10번이면 최소 12번은 목이라던가 허리라던가 무조건 어디 한 군데는 부러져서 나온다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이번에는 어떨까? 체감상 실리콘 몰드보다는 이건 뭐랄까 돼지 껍데기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해딱해딱 잘 벗겨져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작업 흐름을 살펴봤다면 다음 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